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조금씩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뭐 지수가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에게는 짧게 하고요. 대형주하고 이제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에 또 힘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오늘은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테마주 쪽이 뭐가 같냐면 뭐 AI 관련주, 그다음에 보안, 로봇, 그리고 많아요. 그다음에 뭐 저기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한동훈 테마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재료가 나와서 급등한 주식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미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말만 나와도 가요. 네. 앞에서는 뭐 큰 이제 뭐 또 8월 달에 뭐 여름이라서 조정 온다 그랬는데 별 큰 조정이 없었죠. 그 다음에 9월 달 되니까 또 위기설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위기설에 이제 푹 빠지시기보다는 현재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의 흐름, 즉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그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 패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뭐 잠깐 체크만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3% 하락 마감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횡보, 네, 횡보하고 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역시 그냥 횡보하고 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뭐 큰 등락이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6% 급등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살짝 누르죠. 그래서 7만 원 정도에 딱 맞춰놓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대형주는 오늘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막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될 만큼 눈에 띄게 올라간 것들은 별로 없었고, 그냥 뭐 편안하게 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가 급등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돈이 쏠렸다가, 하지만 거래소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돈이 돌고 있어서 테마주들이 잘 가는 거죠. 실제로 이걸 보시면 잠깐만요. 오늘 그 이거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뭐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코스피 쪽에는 상승한 게 300개가 안 되고요. 하락한 게 2배 넘죠, 그죠? 590개.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막 종목들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이거죠. 코스닥도 보면은 이제 올라간 것보다 하락한 게 더 많긴 한데 뭐 빠져봤자 마이너스 한 1%, 심야 2%이 정도고, 대부분 이제 뭐예요, 하락폭이 굉장히 적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이게 등락률만 보면은 등락 비율만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있죠. 네.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을 가끔씩 체크를 해드리죠. 네.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거래대금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리 지수가 차트가 예쁘게 나와 있어도 돈이 없으면은 소용 없잖아요. 맞죠? 네. 요즘에 뭐 자동차들 이제 많이들 이제 다 운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차가 참 좋거든요. 네. 물론 제가 그 차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참 좋아요, 그죠? 제네시스. 근데 껍데기는 제네시스인데 속에는 텅 비어 있다면, 그러니까 속에는 뭐 옛날 뭐 진짜 옛날 옵션이나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런 제네시스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뭐 제대로 된 기능이나 그런 성능을 이제 발휘를 못 하겠죠. 그런 것처럼 코스피 지수 차트가 너무 예뻐 보이고 뭐 그래도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어서 오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순간적으로 거래 대금이 10조 원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바로 8조 원, 그 다음에 어제 7조 원, 오늘도 7조 원 거래 대금이 팍 줄어들었어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 원이면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별로 이렇게 힘이 쫙 빠진 거예요. 그냥. 네. 쫙 빠져.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죠. 여기 뭐 17조 원까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뭐 그때 잠깐 그런 거고 대부분 12조, 13조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코스닥 대형주가 많이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코스닥 대형주 많이 갔던 게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뭐 연예기획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바이오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로봇주가 하나 올라온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부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전체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수급이 잘 돌고 있다. 네, 이걸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형주 들고 있으면 재미없고 뭐 좀 등락이 좀 있고 변동성이 심해도 그래도 개별주, 중소형주, 테마주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여기에 돈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대금 차이가 이게 원래 거꾸로 돼 있어야 돼요. 코스피가 한 12조 원, 13조 원 돼 있고 코스닥이 한 7조 원 그러면 괜찮은 건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특히 뭐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소형주, 테마주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그게 합당한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지수 얘기는 여기서 체크를 해드리고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막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제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신경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여자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고 요즘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운전할 때 뭐 다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자가용을 다 소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유소에 들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주유를 하시죠. 보통 그죠? 네. 그러니까 기름값 올라갔네.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에서 맨날 이제 국제유가가 뭐 연중 최고치로 올라왔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또 힘들어야 하시거든요. 기름값이 뭐 올라가면 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내 주식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또 힘들어하세요. 근데 국제 유가 잠깐만 짧게만 보고 가죠. 국제 유가를 보시면 아니 그냥 뭐 최근에 보면 막 되게 무섭게 오르는 것 같죠?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작년 말에 여기였어 90달러 지금 86달러고 그죠? 그냥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냥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6개월 정도 한 120달러 130달러 있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엄청 싼 거예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국제유가는 80달러를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심해지기 전에 그때도 국제유가가 80달러였다니까요. 70에서 80달러. 네. 최근에 여름에 한 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세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제유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기름을 소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름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나라들 그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몽진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그죠? 좀 올라와야 그 사람들도 팔아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기름값이 올랐어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떨어지면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국제 기름 이제 생산하는 것도 좀 감산을 해서 맞추려고 하는구나. 대표적인 게 사우디하고 러시아니까 그죠? 네. 사우디는 네옴시티 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러시아는 전쟁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유가가 연중 최고치가 맞기는 맞죠. 올해 1월 달이 여기니까 그거 요만큼 돌파했다고 쌩 난리를 지겨요.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제 경험상 국제 유가가 요만큼 올라왔다고 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가 그 2차전지 그놈들이 그 썩을 것들이 또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무서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네. 그게 상한가 나오는 게 국제유가 200달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맞잖아요, 그죠? 네. 3월달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7월달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 폭등했을 때 그때 종목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또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근데 국제유가가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크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대신에 테마주가 가요. 테마주 많이 갈걸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래서.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 더 이상 함부로 못 올립니다. 올렸다가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도 위험해지거든요. 지금 중국 부동산도 위험하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힘들죠. 독일 부동산도 지금 장난 아니래요. 유럽 쪽도 힘든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렸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다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 부동산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계속 못 올립니다. 올렸다가 두고두고 아마 욕 얻어먹을 겁니다. 두고두고. 그런 쪽에 이제 신경 쓰실 것들을 많이 줄여서 에너지를 모아서 뭐 하신다고요? 네,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종목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아무튼 개별주, 테마주 위주의 이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좀 전에 국제유가 이런 얘기는 그냥 유가 문제로 유가 상승 문제로 증시가 조정을 받은 적은 거의 없고요. 40년, 50년 전에 그 오일 쇼크 있을 때 그때나 그랬고. 그 불안감만 높이는 거예요. 네. 자,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인 종목들부터 쭉 몇 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패턴을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까요? 뭐 패턴을 얘기하면서 종목들을 좀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좀 상승한 테마주들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푸른 기술은 대표적인 이제 대북주 중에서 철도주예요. 대아TI, 푸른 기술 요 두 개가 과거에 이제 그 철도주 있잖아요. 그런 게 움직일 때 항상 대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죠. 네. 철도 대장주였어요. 특히 여기 2018년도에 그 판문점 평화 쇼 할 때 기억하시죠? 네. 판문점 평화회담이 아니라 평화쇼 그거 할 때 하여튼 뭐 많이 갔어요. 저희 반 그때 보유 종목이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북한하고 안 친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현 정부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하고 요즘에 좀 원래 안 친했지만 아무튼 근데 상한가를 갔어요. 왜? 바뀌었어요. 로봇 관련주 변신 무슨 트랜스포머 그런 것처럼 변신 로봇처럼 갑자기 나는 철도가 아니야. 난 협동 로봇이다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상한가가 버렸어요. 로봇, 그죠?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요즘에 AI 관련주 중에서 뭐가 가냐면 AI 의료. 이쪽에서 신고가 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 중에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올라갑니다. 셀바스 AI도 차트가 비슷하죠. 이것도 오늘 급등했었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아이크래프트 이것도 오늘 급등했고 엔비디아에서 그 임원 한 사람이 AI를 좋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젠큐릭스 이것도 AI 의료랑 관련이 있어요. 상한가 같죠. 차트가 영 잡주 차트긴 해요. 그죠? 이거는 뭐 잡주 차트가 맞긴 맞아. 차트가. 근데 이런 것들도 밑에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봇 관련주 중에 스맥이라고 있어요. 슬슬 올라와 있다가 순간 치고 나가고 있어요. 로봇. 옛날에 2013년도에 그 이 당시에 저기 왔거든요. 이때 로봇이랑 이 당시 저기 갔어요. 3D 프린터. 그때는 3D 프린터가 생소했을 때거든요. 그때 대장주였어요. 그때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게 급등을 했고요. 앞에서는 로봇 쪽으로 못 가더라고요. 못 가다가 요번에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테마주의 오파스넷이 급락하고 있죠 요즘에. 대신에 다른 게 올라가죠. 태양금속이나 뭐 나우아이비 뭐 이런 것들 다른 게 가잖아요 지금. 비지키업 같은 거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시큐레터. 요거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 보안. 정부가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 여기에 30조 원 시장을 육성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 그걸로 봤어요.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 이거 이제 오늘 21% 급등했죠.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정부 정책주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원격 진료. 그 의료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 정보 기술의 AI를 활용해서 뭐 디지털 헬스 사업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이쪽 관련주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AI 의료. AI가 이제 올해 초에는 챗 GPT,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걸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가기보다는 AI랑 접목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이게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임상, 그죠? 임상. 근데 요즘에는 AI 의료, AI 의료기기, 아니 원격 진료, 아니 무슨 뭐 암 진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지난번에 그 인벤티제 요거하고 대봉 LS 이런 것들이 크게 왔었잖아요. 그 뒤에 종목도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도 움직였었고 나중에 그 미국의 노보노디스크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노보노디스크하고 뭐 일라일리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이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잠깐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여기가 이게 그 비만 치료제로 지금 유명한 회사잖아요. 8월 초에 여기서 이게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거 급등을 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근데 조금씩 더 올라가요. 안 내려와요. 이게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요. 계속. 그때 한번 뽑고 나서 안 내려온다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방에 이쪽 관련주를 딱히 사놓은 건 없어요. 사놓은 게 없어도 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계속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도 또 비만 치료제가 나왔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상한가 간 게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체 시장 분위기, 테마주 분위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 검색해서 찾으시려면 힘들어요. 전문가는 이런 거 정리해 드리는 게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고서 이거를 막 정리하고 하시려면 눈 빠져요. 왜 눈이 빠지겠어요? 막 검색해야 되고 뭐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네. 몸베리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녁 방송 들으시면 돼요. 낮에 우리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낮에 한 2시간, 3시간 방송하는데 그거 다 듣고 저녁 방송까지 듣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저녁 때는 이제 그날 마감 시황 전체 동향을 쭉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벤티지랩이 앞에서 가던 것들인데 오늘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이쪽에서 이제 뭐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일동제약에서 뭐 GLP-1 계열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한 대 맞았잖아요, 그죠? 네. 기절해 있다가 저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 부럽거든요. 우리 내 보유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한가 나왔다 부럽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상한가 나와도 안 부러운 것들이 꽤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안 돼 보이잖아, 그죠? 네. 일동홀딩스는 더해요. 여기 점 나왔거든요. 하나도 안 부러워. 여기는 뭐 시궁창으로 빠져있다가 올라온 거라서 하나도 안 부러워.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그쪽 네. 비만 치료제랑 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또 올라온 게 요거
올릭스. 자, 요것도 지금 구덩이 봤다가 확 올라오고 있죠. 비만 치료제. 나이백. 요것도 꼭 한번 눌렀다가 또 올라오죠. 네. 다 뭐예요? 다 포카대주들이. 이런 거 보여드린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종목 안 올라오는데. 얘네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코로나 때 좀 조금 올라갔다가 세상에 다 반납하고. 부럽다. 뭐 부럽긴 뭐가 부러워. 여기도 뭐 작년 초에 이게 4만 원짜리였는데 최근에 14,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 더 올라와야 돼 이거.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 이것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엔젠바이오, 비만 치료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나옵니다. 엔젠바이오는 그냥 뭐 정확하게 비만 치료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뭐 파밀셀 이런 거 있죠. 바이오주잖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은 언제 많이 가냐면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잘 가요. 분위기 좋을 때.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하고 아까 AI 관련주들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즈케어텍, 네오팩트 이런 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내년에 AI 예산을 뭐 1조 2천억 원 규모 투입한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 AI, 뭐 의료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낙폭과 대주들인데 뭐라도 올라올 만한 게 있으면 잡아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네오팩트도 마찬가지고, 이즈케어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데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거하고 최근에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게 한동훈 테마주죠. 노을. 유상증자한 주식이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게 힘든데, 그죠? 네. 그 다음에 부방. 부방이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오늘 1등 했어요. 1등 먹은 게 종가 기준으로 노을 다음으로 부방이 1등. 그 다음에 어제 엊그제 제가 안 좋게 얘기했다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우리 다 팔았는데 참 거시기하다고, 그죠? 네. 극동유화. 이게 제가 그 저녁 방송 때 우리 방에서 이거 팔았다고 얘기해 주고 나서부터 움직여요. 우리 방에서 판지는 한 3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방송 때 우리 팔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 그 이후로 올라가더라고요. 개인들이 좀 판 것 같아, 그죠? 이런 것들. 태양금속 또 오늘 또 들었다 놨다 했고, 금비도 한번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런데 오파스넷은 마이너스 7% 급락했죠. 희한하죠, 그죠? 21선 깨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종목들하고 테마주 여러 개를 보셨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소화는 잘 안 되세요.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걸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만들려면, 흡수하려면 소화를 해야죠. 자, 이거를 지금 쭉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최근에 이제 급등주 패턴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차트로 먼저 놓고 얘기하면은 세 가지고요. 아까 이제 바이오주가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 한동훈 테마주 기존 대장주였던 오파스넷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죠. 자, 그걸 쭉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차트부터 얘기해 드리면 바닥형이 있어요. 바닥인데 낙폭과대형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낙폭과대형. 이 정도면 바닥에 나왔는데 거기서 추가하게 나온 거죠. 최근에 7월달에 이제 2차전지, 특히 이제 그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금양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체 중소형 개별주들한테 큰 상처를 줬거든요.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딱 보기 좋은 요런 올릭스 이런 작년 초부터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작년 초부터. 작년 1월부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1월달부터 작년 1월부터 빠졌다고요. 그리고 올해 봄에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으나 2차전지 이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가고 하면서
마지막 7월 달에는 포스코 홀딩스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뚜껑 열려서 다 손절을 때려버린 거예요. 특히 6,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금리 인상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미친 듯이 할 때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깨면서까지 완전히 나가 떨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바닥이 맞았던 거예요. 여기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됐는데 떨어진 거라니까. 아까 얘기드렸지만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인가 더 그랬죠. 그게 나왔을 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특히 여자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왜? 미국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주가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잘 보시면 3월 달에 올릭스라는 종목이 뭐 올라가다 좀 떨어진 거지 여기서 뭐 더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근데 6, 7월 달에 2차 전지 그놈의 새끼들이 막 급등하면서 종목이 다 박살났다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너무 과하게 가서 사람들이 자기 종목을 손절하면서까지 2차 전지 관련주에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트가 박살이 나서 오히려 3월 달보다 7월 달에 여러분들 계좌가 더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이 뭐냐면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투매가 나와서 완전 멘탈 깨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메꾸고 있는 차트예요. 차트는 간단해요. 바닥이었는데 2차 전지 때문에 투매 나와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구덩이 메꾸는 작업. 이런 식으로. 그 도로로 따지면 포트홀이 뭔지 아시죠? 길 가다 보면 차도에 구멍 뻥 뚫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트홀 생겼다 생각하시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들 쭉 보여드릴 때 그랬잖아요. 다 낙폭과 대주라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재료 하나만 나오면 그냥 뭐라도 붙잡고 올라오는 거라. 프롬 기술 여기서 투매가 좀 세게 나왔죠. 그거를 메꾸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셀바스 AI도 여기서 추가락 나왔던 거 메꾸고 지금 얹어놓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사이버원 이거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건가? 아니 이제 전에 얘기한 거구나. 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올해 봄에 다 올라가려고 준비했다가 2차 전지 때문에 끌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덩이 메꾼 거 아니야 지금. 구덩이 메꾸면서 이러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정이 올 거라고 하지만 종목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외출 준비하는 거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가 이제 플랫이 이제 평평하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플랫폼 있죠. 플랫폼. 기차역에 왜 기차역 가면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평평한 데.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만들고 있다가 신고가 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낙폭가 되니까 일단은 구덩이를 메꾸고 가야 돼요. 구덩이를 안 메꾸고 가면 나중에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 나는 쪽은 누가 나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앞에서 크게 한번 올랐죠? 크게 올랐고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네, 횡보 조정인 거예요. 횡보 조정인데 여기서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해놓고 신고가. 이게 올라가니까 이때 같이 갔었던 로봇은 아니지만 같이 갔던 AI, 셀바스 AI, 솔트룩스 같은 게 같이 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차트가 똑같죠. 신고가까지 안 났을 뿐이지 차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고가 잘 나오는 플랫형 차트예요. 뭐 상대적으로 여기 대비 떨어진 거 계산해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자기가 상승한 걸 다 반납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플랫 차트라고요. 이런 차트들이 요즘에 나오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낙폭과 대형이 훨씬 많고요. 신고가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고가형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대부분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대장이었으니까 요번에도 대장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대장이었으니까 반드시 요번에도 대장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장이었으니까 대장이 될 수도 있어.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이런 게 많진 않지만 꼭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닥 박스권. 바닥 박스권이 뭐냐면 차라리 여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셀바스 AI처럼 확실하게 간 다음에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못 가고 다 떨어져서 이러고 있다는 애들. 근데 아까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여기서 낙폭과 되게 심하게 나와서 막 그렇게 메꾸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살짝 빠지고 얹어놓은 거.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못했고 크게 떨어지지도 못한 중간 형태. 많이 가지도 못했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조정은 충분히 받은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뽑겠죠. 여기서 이제 분노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누가 제일 좋냐?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수익률이 누가 제일 좋아야 되느냐? 요거 플랫형이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가 나는 차트가 아까 그랬잖아, 많지가 않다고. 많지가 않아요. 개인들이 요즘에 빨리 안 따라붙으니까 빨리 가지도 못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원래 이제 신고가 나는 주식이 좀 빨리 가죠. 수익도 빨리 나오고 많이 나오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매물대.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누가 던져요. 그러면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누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물대가 없다? 신고가 주식은 매물대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편하죠. 쉽게 올라가고. 근데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긴 한데 좀 무거워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되게 커졌어요. 3조 원대에 3조 원. 코스닥에서 3조 원이면요 20위 안에 들어가요. 20위 안에 10위 안에도 들어가요. 그래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전에는 3만원짜리였으니까 2만원 3만원짜리였으니까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겠죠. 1조 원 미만. 지금은 많이 크다고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무거워진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금은 원래 여기서 이제 신고가형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밑에서 바닥 박스권 형태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매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정과 매집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매집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이 종목을 매집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조정입니다.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이제 종목이 눌렸어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거나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과 조정의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집이잖아요. 들었다 놨다. 근데 들었다가 놓으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기분 나쁘다고. 내 수익 돌려내 이러면서.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놨다를 세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눈에서 눈물 확 쏟아질 정도로 정말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집 잘 되신 거, 매집 잘 된 거 드릴까요? 그러면 다 좋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죠. 네. 근데 들고 있으면은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누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고생만 하시고 올라갈 땐 털리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매집과 조정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더 풀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다른 종목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바닥에서 올라가는 박스권 형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낵 있죠, 스낵. 이게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만큼 갈 때 스낵은 이게 다였어요. 그때 로봇 쪽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못 가더라고. 요게 상한가 단위가 20%짜리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뒤로 요거 조금 더 갔나? 이게 다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에 치여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뭘 어떻게 안 했어요. 그냥 물량만 쥐고 있다가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치였다가 잘 보세요.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세요. 대충. 초보일 때는 차트 선을 너무 잘 그시는데 실력이 늘고 경험이 많아지면 대충 거예요. 대충. 초보 요리사들이 막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막 구람수까지 정확하게, 그죠? 근데 이제 고수반열에 오르면 눈대중으로 하죠. 네. 제가 이제 그 단계에 왔어요. 눈대중으로 해요. 네.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 차트 보면 막 보조지표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없죠. 저기 이평선 이거 기본 세팅이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너무 허전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지, 평상시에 나 이거도 없이 봐요. 네. 자, 이게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아씨 못 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응? 여기 걸려가지고 바보 같은 거 같으냐고 막 이제 이렇게 욕을 했겠죠. 근데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게 더 잘 가요. 여기 대비 지금 100% 올라왔어. 딱 100% 올라왔어 지금. 조만간 조정을 좀 받겠죠, 그죠? 네, 이건 여기서 분노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푸른 기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이었는데 2차 전지에 치여가지고 잠깐 나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매물대가 가장 센 자리가 오늘 상한가 자리인데 그냥 상한가 유지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매물대가 뭐고 가네. 매물대가 왜 없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손절때려서 그래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급등해서 너무 이상하게 급등을 많이 해서 지금 되게 힘드실 거다. 근데 지금 되게 힘든 그 사건이 나중에는 그게 거꾸로 복이 된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손절을 많이 해서 투매가 나온 건데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쉽게 갈 거다. 지금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만 나중에 쉽게 올라갈 거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였다고 해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네. 통상적으로 여기서 원래 상한가 못 들어갑니다. 박스권 상단이니까. 근데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요즘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실 필요 없고 지긋지긋하게 분할매수 여러 번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충 사도 수익 날 거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종목이 돌아가는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크게 돌아가는 큰 판을 보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지금 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종목이 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몰라서 어디 종목 토론방이나 어디 커뮤니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죠. 찾다가 날 다 샌다니까. 네.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대북주 철도주가 아니고 다른 걸로 가는구나.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아 요즘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도 돌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한동훈 테마주로 넘어갈게요. 이거하고 이제 한동훈 테마주 보면은 노을 막 난리지기고 있죠, 그죠? 잘 보세요. 한동훈 테마주가 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거 노을은 막 미친 듯이 막 폭락했다가 거꾸로 또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고, 오파스넷은 아니 이게 대장인 줄 알았더니 막 혼자서 쭉 떨어지고 있고, 그죠? 부방은 뭐 가네마네 그러더니 오늘 12% 뽑았거든요. 금비도 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제 오늘 양봉 좀 나와서 체면치를 좀 하고 있고, 제가 금비 어제 괜찮다 그랬죠, 그죠? 지나가는 말로. 네. 오리콤은 이제 폭락은 안 나오지만 전혀 못 가고 있고, 이게 신용이 많이 늘었죠. 네. 디지캡 신용이 많이 늘기는 했으나 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좀 쉬었고, 그죠? 어떤 거는 막 20% 넘게 폭등하는데 어떤 거는 10%또 급등하는 게 있고, 어떤 건 7% 급락하는 게 있고, 오리콤처럼 오도가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디지캡처럼 이제 쉰 것도 있고, 극동유화처럼 여기도 신용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신용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가요. 아침에 이제 고유가 수혜주로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저기 하락하더니 끝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또 올라갑니다. 나우아이비 이거 어제 우리 방에서 다 팔았는데
어제 다 못 파신 분들이 있길래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1,500원대 오늘 다시 올라올 거니까 올라오거든 파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1,595원까지 와서 회원들 다 이제 파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식적으로는 어제 다 팔았고, 근데 어제 이제 못 파신 분들이 덜어 있다 하길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시겠죠. 시작하는 종목 왜 다 팔았대? 네. 시작하는 종목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적당히 수익 내고 이거 말고 후발주알도 아니까 어제 나우아이비 다 팔아버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후발주라 사놨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종목은 추천해도 잘 안 사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추천했더니 우리 회원들도 아침에 바로 안 사더라고요. 코카창을 보고 있는데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낮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 왜 추천했는지. 나우아이비는 다 팔아고 다른 걸 샀다고 해야지. 근데 이 종목들이 아무튼 오늘 보면 다 각자 다르게 가는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다 차트가 똑같아요. 오파스넷 빼고. 오파스넷이랑 오리콘병은 다 거의 똑같습니다. 태양금속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뭐냐면 노을부터 아까 얘기했죠? 자, 노을이 뭐 한 거냐면 박스권이었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맛이 갔다가 튀어 올라와서 뽑은 거예요. 누구처럼? 태양금속처럼. 태양금속이 많이 못 가고 여기서 박스권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차전지 때문에 약간 투매 나왔다가 승질나서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금속 뒤에 다른 종목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을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아까 극동유화 있죠? 뭔지 아세요? 박스권 여기 뭐 2개월짜리긴 한데 이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늦게 나가는 거고, 부방 있죠? 뭔지 아세요? 박스권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비는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잠깐 2차전지 때문에 피해를 좀 입은 거죠. 여기는 지금 거리가 많이 안 들어왔죠. 품절주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긴 한 건데 여기는 박스권 이탈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아직 있냐? 박스권을 돌파해서 많이 갔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냐? 그거예요. 디지캡? 뭔지 아세요? 박스권 이제 머리 내밀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음봉이 가짜 음봉이었다는 거지. 거래까지 싫어서 속인 거예요. 누가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속였다니까. 개미들 뒤통수 쳤다고요. 응? 태양금속 박스권 뚫고 나가는 거. 태양금속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털은 거지.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태양금속은 지금도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사 나온 게 없으니까. 한동훈 테마주로 간다고 추정을 할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한동훈 테마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고 합니다. 아까 나우아이비 있죠? 나우아이비가 뭔데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못 판 분들한테 매도사에 나갔는데 이제 못 파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제 여기 고점에서 못 판 거 걱정하지 마셔라. 비슷하게 오늘 올라올 거다. 단기 관점으로 보면 어제 굉장히 우리 방에서 잘 판 거고 상한가 풀릴 때 바로 다 팔아버렸으니까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를 초기에 팔아버린 거다. 알고 파셔라. 대신에 여기서 판돈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태양금속, 금비, 부방, 오리콘, 오파스넷, 노을 저거 우리 방에서 다 한 겁니다. 비지켓, 극동유화 있죠? 저거 우리 방에서 다 한 번씩, 두 번씩, 어떤 건 세네 번씩 다 수익 실현했던 거예요. 최근에도 한 것도 있고 나우아이비도 마찬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어디 가겠어요? 또 새로운 거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게 오파스넷인데 이 꼴을 보세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안 팔고 욕심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더 갈까봐. 그대로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여기도 그랬고.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차트 패턴 그 심리 싸움 이런 거 근본적인 거 그 차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주 바뀌어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근데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군중 심리 안 바뀝니다. 그때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바뀝니다.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 말고 새로운 거라고. 근데 제 말이 잘 안 들릴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서 수익 내서 이걸 다 팔아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 다른 걸로 옮겼으면 누적 수익이 더 많이 나셨겠네. 근데 많이 안 좋죠? 네.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올라갈 종목 남들이 잘 모르는 걸로 하셔야 돼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를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씨는 단식한다고 지금 바쁘시던데 지금 그 한동훈 테마주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추석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21년도에 20년, 21년도 넘어갈 때 윤석열 그때 테마주가 바뀌었어요. 살짝. 제가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괜히 얘기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저거 움직이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라고. 한동훈 씨 테마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기존 낡은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우선주가 꿈틀거릴 땐 이유가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선주뿐만이 아니라 대선주를 이 정도 이해할 정도가 되면 다른 테마주들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또 시간 오래 걸려서 돌다가 들어오지 마시고 하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한동훈 테마주는 아무튼 옛날 거 있죠? 옛날 거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새로운 것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 하고 있다고요? 박스권 뚫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냥 몸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윤석열 테마주에도 오파스넷처럼 앞에서 3번이나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요거 올라가고 그대로 죽어버린 게 있어요. 여기서 윤석열 테마주 따로 새로 나온 게 7배, 뭐 5배 막 가는 게 있었거든요. 수십 개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오파스넷이 지금 느낌이 그래가지고 느낌이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 보여서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상세한 내용은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상세하게 해드렸죠. 제 노하우니까. 근데 무방에서는 안 한 거예요. 제 경험이니까 누가 또 그거 듣고 와서 또 흉내낼까봐 제가 그거 어떻게 배운 건데. 아무튼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고 중형주보다 소형주 위주로 하세요. 소형주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좀 안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테마주 하다가 설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형주들 많습니다. 요즘에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잘 옥석을 가려서 하시면 돼요.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네. 자, 그리고 오늘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방송 제목이 오늘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보다가 저도 놀랐는데 방송 제목이 뭐냐면 요즘에 단타가 되게 잘 된다는 소문이 있긴 있었는데 단타의 신 김 실장이라고 네. 종목도 오늘 저기 뭐 오성 첨단 소재 매매하셨나봐요. 네. 아무튼 단타 되게 잘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 방 회원 중에 라이브 회원 중에 이쪽 김 실장님 문자반에 가입한 사람이 한 20명이 넘어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고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방에서 회원인데 저쪽 방에도 같이 가서 네. 종목을 좀 이제 여러 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신다고 네. 그쪽도 같이 된다 그랬어요. 원래 전문가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힘든데 저도 이분 실력을 알거든요. 네. 요즘에 단타 되게 잘 되신대요. 저희도 단기 매매를 하는데 저희는 스윙 위주로 네. 많이 하고 있고 단기도 합니다. 저희도. 근데 스윙 위주가 더 많고요. 김 실장님 방은 단타 여기도 스윙해요. 근데 단타가 더 세요. 요즘에 단기 매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단타의 신 김 실장님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